김상조 한성대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각 캠프에, 상대 캠프에, 공략하고 싶은 지점 뭐든지 상관없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교수님이 3가지 정도 짚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민의당 연결해야 해서 네네. 최대한 간략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는 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1999년 이제 10월달에 안내배 안철수 연구소에 BW를 이제 인수했었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야. 이거 잘 모르거든요. BW가 뭔지. 예. 예, 그러니까 BW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인데요. 네.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미래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로는 투자자를 모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회사채에 나중에 이제 새로운 주식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옵션을 붙인 것을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영어로는 BW라고 하는데요. 돈을 빌릴 때 나중에 주식으로 줄게 이걸 더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데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BW가 발행된 시점이 바로 1999년인데, 여러분, 청취자들께서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바로 직전에 이제 삼성 SDS의 BW, 즉, 이재용 부회장의 BW가 발행되었었고, 예. 그것이 헐값 발행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삼성 특검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이제 배임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는 삼성 SDS나 안내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사실 문제의 소지가 많은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당시의 분위기에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의 안내 BW에도 그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해명이 내용상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해명하는 방식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BW 등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저일 텐데요. 예. 수많은 어떤 이제 기업 사례에서 보게 되면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BW를 이제 인수하는 가격의 문제. 즉 뭐냐면 공정한 가치에 비해서 너무 낮은 헐값 발행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BW는 기존 주식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BW를 발행한 목적이 뭐였냐. 통상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자금 조달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 BW의 케이스처럼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이제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 3가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쪽에서 내놓은 해명을 보게 되면 가격 문제에 관해서는 외부의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서 심지어는 그거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인수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 믿게 이 비상장 주식의 공정한 가치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정평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되묻고 싶은데요. 이것이 안철수 후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재벌 기업의 문제였다면 이런 식으로 외부 회계 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그래 맞다 그걸 믿고 가자라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공정한 가격에 관해서는 지금 어느 쪽도 정답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불명하지만 이것이 헐값 발행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이걸 쉽게 풀어서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려볼 테니 이게 맞나 짚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가지 의혹이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자기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헐값에 발행된 거 아니냐. 다른 재벌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런 문제 제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사실 BW라고 하는 것은 자금 조달 목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 BW의 액면 총액은 25억 원이었는데 만기가 20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대폭 할인되어서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3억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안랩은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99년도에도 단기 순이익이 32억 원이나 발생한 그런 어떤 기업이었는데 단지 3억 4천만 원의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기존 발행 주식의 40%나 이르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만기 20년짜리 BW임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지 1년 후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안철수 후보가 주식을 인수한 다음에 바로 상환해버렸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20년짜리 이 장기 BW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행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분율은 39%에서 26%로 떨어졌을 건데 그것을 다시 40%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된 것이 이 BW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1,000억 원이 넘는 어떤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 신주 인수권 행사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발행된 지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따질 문제는 아닌데 안철수 후보는 일반인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이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발행 목적이 뭐였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어떤 설명을 하고 그것이 설명이 잘 안 된다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문제는 네. 충분히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네. 5분 내에 지적하실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든. 예. 다음 문제는 뭡니까? 한 가지 문제만 더 지적을 하겠는데요. 네. 최근에 4차 산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쟁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른바 규제 프리존법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구를 지정해놓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의 규제들을 이제 완전히 적용 배제하는 그런 어떤 법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서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이 이것이 이제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일이 재발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께서 기업인들이 이제 모이신 자리에 가가지고 이 규제 프리존법 어떤 통과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할 때 과연 이 법안을 읽어나 봤냐, 읽어봤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지지 발언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규제 프리존법의 경우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시도 지자체 주도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이 규제 완화가 거의 난개발 수준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실제로는 효과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국가 자원을 이제 낭비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미 실패한 특구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이 규제 프리존법을 한국에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미래를 향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께서 너무 신중하지 못한 자세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규제 프리존법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 시도 지자체가 올린 그런 어떤 신청 사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국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그 심의기구를 형성하는 방식이 뭐냐면, 풍부한 어떤 경험과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을 그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그런 어떤 특구가 과연 국민들의 어떤 재산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정말 진지하게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을 내세운다면 이런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제가 차고 들어갈 틈이 없다. 얼마나 말을 빨리 하시고 끊임없이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네, 제가 물론 반론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최근에 와서 안철수 후보가
뭐 이른바 보수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 또는 뭐 시장의 자유 이제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5년 전에 안철수 후보께서 직접 쓰신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지금 하시는 말과 매우 상충되는 내용들이 그 책에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분명히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5년 전의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는 과연 같은 것이냐. 만약에 변했다면 무엇 때문에 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분 남아서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한번 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규제 프리 존법의 문제 지적은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게 결국은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법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큰 틀에서는? 예. 네. 그러면 사례 한 가지만 들어봐주세요. 사례 한 가지만. 예, 뭐 예를 들면 각 시도 지자체장, 민선으로 뽑힌 시도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자기 그 지역 내에 있는 특별한 어떤 그 기업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요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모 자동차 회사가 입지하고 있는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규제를 다 완화해 준다든지 또는 어떤 드론이 입지하고 있는 어떤 회사라면 그런 어떤 항공 관련 안전 규제를 다 완화해 준다든지 또는 이제 빅데이터 기업이 있는 지역이라면 개인의 어떤 정보 보호와 관련한 어떤 그런 법률들을 규제 완화를 해주다든지 이런 전 국민의 어떤 관심사가 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 주민이나 또는 기업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사실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2003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사례에서 바로 이런 방식의 규제 완화는 난개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실증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송금주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김상조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전혀 다르게 문재인 후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새롭게 지적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문재인 후보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김상조 교수께서 저희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BW 그럼부터 해볼까요? 예. 네네. 지금 BW 관련해서 김상조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분 내용은 법적으로 또 가격 책정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BW 발행의 목적이 원칙적으로는 회사 자본 확충에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주주의 지분율을 인상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정도 선에서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오늘은 또 가격에 대해서 기존에 박범계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또 일부 차용하셔가지고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발행 가격이 너무 싼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행 가격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 등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 그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에 외부 평가 기관에 의해서 그 금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주식의 가치를. 근데 그 당시에 주당 31,000원 정도 평가된 것을 안랩에서는 2만 원 정도 더 올려서 5만 원에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안철수 그러니까 주주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이 된 것인데요. 이렇듯 발행 가격 자체도 실제 평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발행이 되었고 또 그 BW라는 게 사실은 대기업의 BW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또 지분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 벤처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의 문제인데 그 발행 가격 산정에 있어서 이만큼 2만 원 그러니까 주당 2만 원 정도 높게 산정을 했다는 것은 그 발행 가격에 있어서 헐값 그 매각이라는 이런 문제 제기에 있어서는 좀 지나친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분율을 확대할 그 필요성이나 또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랩이라는 회사 자체가 안철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미래로 나가는 회사였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이 안철수의 지분율을 확대시켜서 이 안랩이라는 회사가 외부 경영 환경으로부터 여러 침입이나 이런 시도들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구를 안철수 후보에게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 BW를 통해서 지분율이 확대되는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워낙 지금 말씀하시는 예. 김상준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발행 가격의 문제도 해명이 충분히 되는 것이고, 예. 또 발행의 목적에 있어서도 그 당시 삼성 SDS에서 하는 제3자 배정에 의해서 그 오너의 아들에게 편법으로 승계되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주주들끼리의 주주들의 일치된 목적에 의해서 주주 중에 1인인 안철수 후보에게 BW가 발행된 것인데, 그거를 특별히 문제 삼을 이유가 있는 것인지, 도의적 책임까지 물을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생소한 분야라서 제가 요약을 좀 해보자면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분율을 오히려 다른 주주들이 지켜주려고 한 것이다. 당시 안철수 후보가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서 그런 BW 발행을 통한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가진 상징성, 그리고 벤처의 특징, 그런 걸 종합해서 다른 주주들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 이 벤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BW 발행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이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대목의 이해는 갔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캠프 쪽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네.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 하기보다는 네. 도의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하면 이제 지목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은 이제 그걸 인정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이걸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건 맞고, 그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과연 다른 재벌들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혹은 지분율을 지키려는 것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한 사람이 이런 정도의 도의적 차원에서 지적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삼성 같은 대기업에 있어서 예. 이렇게 편법적으로 지분율을 인상시켜서 오늘 일가의 지배력을 증가시키는 문제와 네. 이 벤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벤처는 엑시트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키워서 예. 어느 시점에서는 창업자가 회수를 하고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안랩의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브랜드로 창업을 하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경영권에 있어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리고 현재도 안철수 후보의 재산이라는 것이 안랩의 지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벤처들이 성장을 했다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네이버처럼 이렇게 플랫폼 회사로 대기업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 이런 안랩과 같은 형태에 있어서는 결국은 벤처로 계속 남아있는 형태인데, 그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분을 가지고 책임져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는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겠고, 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세우신 거고요. 자, 네. 두 번째로 문제 삼은 대목은 규제 프리존. 이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가면 일본처럼 비슷한 정책이 있었는데 난개발만 이루어졌다. 결국은 기업들의 민원 청구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는지요? 저는 사실 김상준 교수님 2012년 또 2017년 문캠프로 들어가시면서 입장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규제 프리존법과 관련해서 원론적으로 예. 안철수 후보는
총론에서 이 부분을 동의한다는 것이지 강론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하나하나씩 그 법안화하는 과정에서 고쳐나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김상조 교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일단 지자체장들이 민원 해결 창구로서 네. 그 규제 프리전법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익만 도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 전체에 남개발이나 이런 문제만 발생할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지방 분권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규제 프리전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주당 쪽이 8명입니다. 근데 이 8명의 지자체장들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특별구역을 지정해달라는 그 요구를 하고 그걸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규제 프리전법의 입법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민원 해결,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발언입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 다음 표심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전제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일본의 사례를 지금 비교하셨는데 일본의 난개발 사례하고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현 시점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그 자율주행차 문제, 드론 문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개발이 되고 자동차 산업이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로 바뀌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일부 대기업의 요구 때문에 규제가 완화됐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면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하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드론에 대한 규제, 빅데이터에 대한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인 갈등을 통합해가면서 우리가 변화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한다는 것이면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 기술 융합의 그런 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마찬가지거든요.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지역 경제가 요구하는 그런 그 특화된 산업 영역에 있어서는 규제를 풀어줘서 그 산업의 발전을 시도시켜보고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전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정도의 시각을 좀 갖추셔야 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자면 네. 이게 동시 연결이 아니어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이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서 결국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민영화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등장을 사실은 그 문재인 캠프에서 지적하기 전에 의료 노조나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의료 민영화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규제 프리전법,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와 지금 규제 프리전법상의 독소 조항의 해소 문제는 좀 별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법의 시도 조례로 해서 부대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화 과정에서 삭제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한 독소 조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경미한 지형 변화를 시도지사에게만 모두 일임해버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 구조 속에서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그걸 형해화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으로 재검토돼야 된다. 그런 몇 가지 독소 조항에 대한 저희가 보완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제 프리전법이라는 원론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면 또는 박근혜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새로운 세계 전체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흐름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정부가 했더라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받아들이되 문제가 되는 독소 조항들은 살펴서 그것을 삭제해가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신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었다 하더라도 거기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송금주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사실 BW라고 하는 것은 자금 조달 목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 BW의 액면 총액은 25억 원이었는데 만기가 20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대폭 할인되어서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3억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안랩은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99년도에도 단기 순이익이 32억 원이나 발생한 그런 어떤 기업이었는데 단지 3억 4천만 원의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기존 발행 주식의 40%나 이르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만기 20년짜리 BW임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지 1년 후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안철수 후보가 주식을 인수한 다음에 바로 상환해버렸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20년짜리 이 장기 BW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행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분율은 39%에서 26%로 떨어졌을 건데 그것을 다시 40%로 유지할 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각 캠프에, 상대 캠프에, 공략하고 싶은 지점 뭐든지 상관없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교수님이 3가지 정도 짚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민의당 연결해야 해서 네네. 최대한 간략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는 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1999년 이제 10월 달에 안랩에 안철수 연구소에 BW를 이제 인수했었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야. 이거 잘 모르거든요. BW가 뭔지. 예. 예, 그러니까 BW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인데요. 네.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미래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로는 투자자를 모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회사채에 나중에 이제 새로운 주식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옵션을 붙인 것을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 네. 그런 BW라고 하는데요. 그 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 믿을 게 이 비상장 주식의 공정한 가치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정평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대묻고 싶은데요. 이것이 안철수 후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재벌 기업의 문제였다면 이런 식으로 외부 해외 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그래 맞다 그걸 믿고 가자라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공정한 가격에 관해서는 지금 어느 쪽도 정답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불명하지만 이것이 헐값 발행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이걸 쉽게 풀어서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려 볼 테니 이게 맞나 짚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가지 의혹이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자기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헐값에 발행된 거 아니냐. 다른 재벌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런 문제제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해면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BW 등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저일 텐데요. 예. 수많은 어떤 이제 기업 사례에서 보게 되면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BW를 이제 인수하는 가격의 문제. 즉 뭐냐면 공정한 가치에 비해서 너무 낮은 헐값 발행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BW는 기존 주식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이 BW를 발행한 목적이 뭐냐. 통상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자금 조달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 BW의 케이스처럼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이제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쪽에서 내놓은 해명을 보게 되면 가격 문제에 관해서는 외부의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서 심지어는 그거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인수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이제 답변을 빌릴 때 나중에 주식으로 줄게 이걸 더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이제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데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BW가 발행된 시점이 바로 1999년인데 여러분 청취자들께서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바로 직전에 이제 삼성 SDS의 BW 즉 이재용 부회장의 BW가 발행되었었고 예. 그것이 이제 헐값 발행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삼성 특검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이제 배임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는 뭐 삼성 SDS나 안내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사실 문제의 소지가 많은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당시의 분위기에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의 안내 BW에도 그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해명이 내용상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해명하는 방식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